자, 1단원의 과학의 기초 중에서 일단 오늘은 과학의 기본 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의 기본 양에는요, 크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측정하거나 표시할 때 쓸 수 있는 양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간과 공간. 자,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그 시간 규모와 어느 정도의 크기 규모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규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크기 범위를 얘기해요. 시간적인 규모, 즉 시간의 크기. 뭐 1년짜리냐, 10년짜리냐, 100년짜리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다음에 공간의 크기. 뭐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거대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렇게 자연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세계도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세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미시세계. 굉장히 작은 규모의 세계죠. 안 보입니다, 눈에. 원자, 분자, 이온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관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는 걸로만 관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죠. 예. 미시세계보다 큰 규모. 나무, 암석, 태양계, 은하, 우주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관측 가능한 세계를 거시세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시세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샘플이 나왔는데 수소 원자를 갖다가 예를 들었어요. 원자 지름이 0.1 나노미터라고 나왔거든요. 이 원자의 지름이. 그럼 나노라는 거는 이 나노라는 말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옆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죠.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0.1 나노미터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0.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계산하시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됩니다. 0.1 나노미터는 미터로 바꾸면 0.000000 몇 개 이거 하나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나 보다.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관측이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예. 자, 시간적인 크기, 공간의 규모, 크기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작아요. 그 다음에 시간적 규모로 보시면은 전자가 한 바퀴 도는데 150 아토초가 걸린답니다. 아토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야, 아토초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랍니다. 거의 순간이죠. 예. 거의 순간이죠. 한 바퀴 도는데 이것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작다고요. 미시세계는. 시간적 규모나 공간적 규모가 이렇게 작아요. 거시세계의 경우는 또 그 반대로 좀 크겠죠. 태양과 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태양하고 지구의 실제 거리는 뭐 수백만, 수천만, 한 수억 킬로미터 될 거예요. 굉장히 멀어요. 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를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1AU로 표현합니다. 1AU. 실제 거리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줄여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데는 365일 걸리죠. 예, 이게 시간적 규모, 이게 공간적 규모예요. 자, 거시세계에서의 시간적 규모와 공간적 규모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사이즈별로 자연세계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요 단위 있죠? 단위. 단위 바꾸는 거는 나올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라는 거. 뭐 아토초보다는 글쎄 나노미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토초는 워낙 잘 쓰질 않는 말이니까.
자, 그 다음 자연현상의 탐구는 적절하게 시간과 공간을 측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잖아. 과거 사람들도 주로 이제 태양의 위치나 달의 모양 변화 등을 이용해서 시간을 일단 나타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이 그 결과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앙부일구, 흔히 얘기하는 해시계죠. 해시계. 이런 거 만들어서 시간 측정했고요. 그죠? 예. 뭐 해시계, 진자시계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네, 앙부일구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길이 측정은 막대기 같은 걸 이용했겠죠. 신체를 일부 뭐 팔의 길이를 가지고 재기도 하고, 일정한 길의 막대기 등을 이용해서 재기도 하고, 그 뒤에 눈금이 표시된 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많이 부정확하죠. 대략적인 걸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자, 현대에 들어오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시간 측정을 보시면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세슘 원자시계, 세슘 원자시계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세슘 원자시계. 여기 보시면은 세슘 원자는 1초에 진동수가 얼마야 이거?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90억 번이네요. 90억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게요. 세슘 원자가 1초에 이렇게 달달달 떨리는데 1초에 이게 90억 번 떨린다는 거야. 똑딱에. 엄청나죠? 엄청 많이 진동하는데 중요한 건 이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거야. 세슘 원자는. 다른 금속을 이용해서도 해봤는데 세슘이 가장 일정하더래요. 그래서 세슘 원자시계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길이 측정도 1m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1m의 크기가 얼마인지. 여기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데 빛의 속력이요. 얘가 또 항상 일정해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정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시간이나 길이 측정을 현대에선 하게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보다 정밀해졌다는 거죠. 그죠? 정밀해졌다는 걸 뜻합니다. 이해가셨나요? 세슘 원자시계, 세슘에서 나오는 진동수를 이용한 시계, 이걸로 시간을 측정하고, 그 다음,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 성질을 이용해서, 1m의 길이를 갖다가 이제 정확히 잰 거예요. 1m의 길이가 얼마냐, 딱. 이게 정확해지면, 나머지 길이 이걸로 다 잴 수 있잖아요. 자, 이해가셨나요? 자, 현대 측정 기술. 시간과 공간 측정 기술이 발전이 돼서 다양한 규모의 측정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경험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많이 도구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GPS 아시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쓰는 거. 넓은 위치에서 넓은 영역에서 위치 확인하고 미세한 이동거리도 측정 가능합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위성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일반적인 현미경을 광학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일반적인 이 현미경은 바이러스 같이 작은 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야 돼요. 전자현미경을 자, 높은 배율로 확대를 해가지고요. 나노 단위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다. 누가? 전자현미경이.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 이것도 그냥 전자현미경 얘기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뭐 원자힘 현미경이라는 것도 있대요. 시료 표면에 원자를 촬영해서 원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러한 미세한 영역에서 사용하는 현미경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저 우주에 띄워가지고 보는 우주 망원경도 있고요. 다양하죠. 전자현미경, 초고속 이거 세 가지는 미시세계 측정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거시세계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발전해 왔다 라는 게 이쪽 내용입니다. 그죠?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잘 책 보시면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과학에서는 이제 뭐 그 길이면은 길이의 단위가 있고요, 그죠? 미터,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그죠? 시간 그러면 초, 분, 뭐 아워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리량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을 기본량이라고 부르는데, 기본량에 대한 게 7개가 나옵니다. 자, 이거 7개를 외우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기본적인 거야.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7가지입니다. 계속 나올 거야. 자,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베이스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양입니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기본량을 이용해서 다른 물리량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다른 물리량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근데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기본량을 이렇게 표시해 준다. 이건 안 돼요. 이건 되고. 아셨죠? 자, 기본량의 단위입니다. 시간의 단위 초, 세크, 그죠? 길의 단위 미터, 이게 기본 단위예요. 질량은 킬로그램. 뭐 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전류는 암페어. 그다음에 온도는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도시 많이 쓰는데 섭씨 온도 이거 많이 쓰는데 국제 표준은 켈빈입니다. 켈빈은 우리가 절대 온도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온도 단위. 그래서 이 온도에다가 체크해 드릴게요.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라고 적거든요. 절대 온도는 소문자 T,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0도씨라고 하면 절대 온도로는 0도씨 더하기 273을 해서 273 켈빈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 기준은 어쨌든 절대 온도 켈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섭씨 온도를 더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뭘 낼 때는 켈빈으로 바꿔서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빛의 밝기, 광도는 빛의 밝기죠. 칸델라라는 단위를 쓴대요. 많이 쓰진 않아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국제 기준은 칸델라래. 하나는 둡시다. 캔들 있죠? 캔들, 양초. 예, 캔들에서 온 거예요. 캔들이 이렇게 쓰나? 캔들에서 온 거야, 칸델라가. 그 다음에 물질량. 물질의 전체적인 그 개수, 물질의 양, 묶음의 단위. 자, 그래서 물질량은 몰이라는 게 국제 기준이래. 몰은 묶음의 단위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 묶음의 단위. 네, 뭐냐 하면, 원자나 분자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냥 한 개, 두 개 못 씌워요, 걔네들은. 그래서, 원자 1몰, 그러면, 원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1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묶음. 자, 이런 게 국제 기본 단위입니다. 자, 이러한 국제 단위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촌이, 미터니, 킬로그램이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합의가 된 어떤 특별한 실험 방법을 결정해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어디가 1m다, 얼마큼이 지나야 1초다,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려주죠. 뭐 더 좋은 기술이 발견되면 바꾸기도 하고요. 자, 미터법도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미터법 1700년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구만.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기본 단위로 한 단위법이 생겼대요. 그러다가 1800년도에 나라가 좀 확장됐네요. 17개국이 참여하면서 시간, 전류, 온도, 강도, 물질량이 추가가 돼서 지금 같은 7개의 기본량으로 확립이 되었답니다.
다음에 1900년도에 들어와서 단위도 맞춰야 되니까 국제 단위계가 확립이 되었다. 여기 나와 있는 세크, 뭐 미터, 켈빈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었다. 언제? 196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뭐 대충 보니까 100년 조금 안 되는 간격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발전이 지금 되어 왔네요. 예. 국제 단위계가 국제적으로 이제 이걸 쓰자고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100% 이것만 쓰는 건 아니라 지역별로 다 자기가 원래 쓰던 걸 써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온도 얘기하면 화씨 제일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섭씨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나라에서 자기들이 쓰던 건 쓰는데 국제적으로 이제 공통된 어떤 자료를 내고 그럴 때는 국제 단위계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유도량이라는 게 나왔네요. 유도량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가 된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유도량. 기본량에서 유추가 된 거죠. 유도된 것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개 배운 거 7개 기본량 빼고 나머지는 유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해서 그 유도량의 단위도 만들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빠르기, 속력은 어떻게 배우셨냐면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시간 기본량이죠. 기본량. 거리 기본량이죠. 기본량을 이용해서 너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너가 유도량인 거예요. 이렇게 기본량을 활용해서 표시가 되는 양이 유도량이다. 그러면은 단위는 거리의 단위, 속력의 단위는 요거죠. 요거. 거리의 단위가 미터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고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라고 읽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속력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책에 있군요. 자, 저는 이제 가속도 또 하나 해드릴게요.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이렇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 1초당 속도가 얼마큼 변하느냐, 초당 빠르기가 얼마큼 변하느냐, 막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속도예요. 그래서 단위는 속도 단위가 속력하고 같은 단위예요.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분모에 세크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밀도는 뭐예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밀도는 이런 공식들을 외우라고 적어 드리는 거예요. 부피분의 질량.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농도 똑같아요. 농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래서 몰수 퍼 몰 퍼 세제곱미터가 나온 거예요. 단위가. 자, 용질은 설탕같이 녹는 놈, 용액은 설탕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죠? 용질은 설탕, 용액은 설탕물. 자, 이런 공식들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가지 유도량과 단위들이 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당연히 유도량이겠고요. 부피도 마찬가지고요. 속력 시간분의 거리니까 유도량이죠.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맞죠? 그 다음에 힘은 힘이란 놈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질량은 기본량, 그죠? 가속도 자체는 유도량. 그래서 또 다른 유도량 힘을 만든 거예요. 밀도 아까 얘기했고, 압력 나왔네. 압력은
면적분의 힘. 네. 힘이 유도량이죠. 예. 면적도 유도량이고, 저희 압력도 유도량.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농도도 아까 앞에서 했고, 밀도도 했고. 자, 여러 가지 유도량과 단위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위의 접도 기호. 이것도 참 뭐, 내 학기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접도 기호입니다. 측정하는 물리량이 매우 크거나 아주 작은 경우에 이를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아까 나노 했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밀리미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뭐 1미터는 100cm. 그죠? 100cm. 1cm는 10mm. 그죠? 1cm는 10mm. 그래서 요거는 1000mm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밀리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요 밀리가 1000 곱하기 요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게 1m잖아요. 잘 암기하세요. 일단은 이 단위 바꾸는 거.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그 다음에 헥토라는 단위도 있다. 1 헥토 뭐 미터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거는 10의 2승미터라는 거야. 10의 2승미터. 즉 100m란 얘기겠지. 이렇게. 헥토가 10의 2승을 뜻한답니다. 킬로는 3승, 메가는 6승, 기가는 9승. 헥토는 처음 들어봤을 것 같고요. 뭐 킬로, 메가, 기가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컴퓨터 저장 용량도 그렇고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헥토 기억해 두시고, 헥토 기억하시고, 나노하고 마이크로 정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기본 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랑 내신 만점 문제. 본문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쭉 풀어가지고 이 실력업까지 일단 먼저 풀고요. 질문할 거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챕터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요거 가지고 일단 먼저 공부해 놓으세요.